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권투의 역사를 쓰고 있는 뛰어난 체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이테크라는 별명이 있으면서도 현 복싱 P4P, Pound for Pound의 약자죠. 체급을 불문하고 현 시간의 최고의 복서로 평가받고 있는 바실 로만첸코 선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선수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전적만을 바라본다면 총 11승 1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로만첸코 선수, 이런 전적으로만 보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좋은 전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승세에 돌입한 젊은 신예 복서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실 로만첸코 선수가 1패를 한 경기는 자신보다 더욱 무거운 몸으로 나타난 챔피언을 상대로 해서 판정 논란 끝에 받게 된 패배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려 프로 전적 3전 만에 WBO 패더급의 챔피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생각을 하면 이전의 1패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은 두 체급을 제패하고 경기를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 선수는 3체급의 제패를 달성하는 신화를 보여주게 되죠. 그것도 12경기 만에요. 제가 왜 신화라는 단어를 선택했냐면 복싱의 역사상 전혀 유례가 없는 기록을 세우는 기염을 토해냈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커리어를 쌓고 있는 그런 선수죠.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격투기 및 무술 영상 매주 4편씩 올리고 있으니 이런 류의 영상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실 로마첸코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의 본명은 바실 아나톨리오비치 로마첸코로 덕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생년월일은 1988년 2월 17일에 태어났으며 신장이 168cm인데 윙스팬이 165cm를 자랑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왼손잡이의 사우스포, 복서로서 강력한 펀치를 구사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현란한 스텝을 바탕으로 전후만이 아니라 횡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런 공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이 아주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 스피드도 빨라서 상대에게 순식간에 잔주먹을 여러 번 꽂아 넣는 경기 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있죠. 흔히 우리가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을 할 때 능력치를 찍는다고 하면 힘, 민첩 등을 가장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바실 로마첸코 선수는 민첩으로 모든 스탯을 몰빵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데뷔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호사 라미레스 선수와 맞붙게 됩니다. 난전을 시도하는 스타일의 라미레스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에 한 차례 레프트 바디샷으로 간 근처를 정확하게 타격하여 다운을 뺏었고 이후에도 끊임없는 스위칭을 통해 라미레스 선수의 안면과 강한 훅과 스트레이트를 연달아 꽂아 넣으면서 가드를 무력화시켜버리죠. 그렇게 4라운드에서 무난한 TKO 승리를 가져갑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언급을 했던 바실 로마첸코 선수가 1패를 당했던 그 경기입니다. WBO 타이틀을 걸고 올랜도 살리도 선수와 경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올란도 살리도 선수는 개체량 통과도 실패를 했었지만 이때 반성을 하기는커녕 다음날 경기에는 더욱더 몸을 불리고 와서 아예 대놓고 체중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살리도 선수의 파워에 바실 로만첸코 선수는 조금씩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올랜도 살리도 선수의 지저분한 로우블로성 타격들과 클린치의 고전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1대2의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던 그런 경기죠. 이 경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조금 있는데요. 비록 로마첸코 선수가 1패를 당하긴 했지만 이후 올랜도 살리도 선수는 개체량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타이틀을 지켜내긴 했지만 결국 박탈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WBO 타이틀이 공석이 되는데요. 이후에도 올랜도 살리도 선수와 로마첸코 선수의 재경기가 여러 번 추진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살리도 선수가 은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이 경기는 리매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WBO 타이틀을 두고 게리 러셀 주니어와 경기를 치르고 바실 로마첸코 선수는 다수결 판정승을 거두게 되면서 고작 3전 만에 타이틀을 가지고 오는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세 번째 경기 만에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바실 로마첸코 선수가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그의 특유의 스위칭을 통해서 상대방의 클린치 압박을 무력화시키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바디샷을 통해 가드를 무력화시키면서 앞면의 스트레이트와 훅을 콤비네이션으로 무자비하게 꽂아놓으면서 누가 봐도 로마첸코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바실 로마첸코 선수는
판정승으로 단 3경기 만에 WBO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이후에는 태국의 피리야 피노 선수와의 경기를 통해서 복싱은 발로 하는 것이라는 복싱 격언에 대한 증명을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경기 내내 자신의 페이스와 공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나중에는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란한 풋워크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쿠바의 로드리게스 선수와 멕시코의 코야시차 선수를 누르며 명성을 떨치죠. 그리고 예전에 바실 로마첸코에게 논란이 가득한 패배를 안겨주었던 올랜도 살리도 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복싱 강국 푸에르토리코의 로만 마르티네즈를 상대로 슈퍼 패더급 타이틀전을 치르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푸에르토리코를 복싱 강국이라고 설명을 드린 이유는 미구엘 코토 역시 여기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로만 마르티네즈 선수는 올랜도 살리도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올랜도 살리도에게 진 바실 로마첸코가 질 거라는 팬들의 예상이 있었으나, 하지만 바실 로마첸코도 올랜 살리도와 경기를 했었던 그 시절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죠. 경기가 진행이 되고 5라운드에서 1, 2, 레프트, 롱훅 등 콤비네이션을 마르티네즈 선수에게 적중시키면서 코너로 몰아놓았습니다. 코너에 몰리자 당황해서 빨리 나오려고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로만 마르티네즈 선수에게 먼저 왼손으로 어퍼컷을 날리고 오른손으로 훅을 날리며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을 연달아 턱에 적중시키면서 KO 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 덕분에 WBO 패더급과 슈퍼 패더급의 타이틀을 따내게 되면서 두 체급을 석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는 살리도와의 리매치를 기대하는 여론이 많이 수그러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살리도를 이긴 마르티네즈를 KO로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로마첸코 선수는 자메이카 출신의 니콜라스 월터스와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7라운드 동안 시종일관 경기를 리드하고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8라운드에서 니콜라스 월터스 선수가 포기해서 KO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월터스 선수의 강점이었던 공격성과 파워를 로마첸코 선수의 화려한 스텝에 의해서 무력화시켜버렸고, 상대의 턱과 앞면에 수백 차례의 정타를 꽂아버렸기 때문에 월터스 선수는 경기 운영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라운드에서 본인의 의사로 경기를 포기하게 된 것이죠. 로마첸코의 대전료는 상승세에 돌입하여 최초로 100만 불 이상을 달성하면서 경량급 선수들 중에서는 대전료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사 선수와 대결을 하였는데요. 9라운드에서 소사 선수 코너 측에서 경기를 포기하면서 로마첸코 선수가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로마첸코의 반응 속도도 뛰어났으며 쉴 새 없는 페인트와 타격을 통해서 경기 초반부터 승기를 잡고 쭉 이끌어갔죠. 그리고 만난 기에르모 리곤도, 이 경기도 가볍게 승리를 챙긴 로마첸코 선수였습니다. 기에르모 리곤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면서 6라운드 종료 후에 리곤도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알려진 사실이지만 리곤도 선수가 경기 초반에 손 부상을 심각하게 입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가 왜 평소보다 더 소극적으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지면서 팬들의 아쉬운 마음을 샀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한 로마첸코 선수는 자신의 별명은 No Mas, 즉 No More, 그 이상은 없다, 조금 더 과장하자면 자기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라며 나름 거만하기도 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나레스와의 경기에서 6라운드에 스트레이트를 맞으면서 한 차례 다운이 되면서 위기의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후 극적인 콤비네이션을 동원하여 10라운드에서 레프트 바디를 적중시키면서 아슬아슬한 KO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경기의 승리를 통해서 프로 데뷔를 한 후에 단 12경기 만에 새 체급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해내면서 복싱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근황인 2019년 4월 12일에도 WBA 라이트급 1위인 앤서니 크롤라를 4라운드 KO로 잡으면서 타이틀 방어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 WBC 라이트급 챔피언 마이키 가르시아를 공개적으로 그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자신은 4체급을 제패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로마첸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종합격투기 선수들과도 인연이 깊고 많은 교류가 있었죠. 나중에 약물러라는 것이 밝혀져서 굉장히 많은 욕을 먹긴 했지만 TJ 딜라쇼와 로마첸코 선수가 스파링을 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딜라쇼는 이후
코디 가브란트에게 승리를 하면서 로만첸코 선수와 스파링을 하고 같이 연습을 한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제 알도를 상대로 패더급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맥스 헐로웨이가 로마첸코 선수의 경기를 많이 참고했다고 밝히며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죠. 예, 오늘은 전 세계 파운드 포 파운드 체급을 물문하고 지금 가장 강한 선수로 평가받는 바실리 로마첸코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방송 즐겁게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그리고 무술 컨텐츠로 인사드릴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